대만을 향해서 이동 중인 콩네이가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콩네이가 상해 동쪽 해상에서 일본 규슈로 이동하는 11월 2일 토요일을 전후로 영호남과 충청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예보 모델들이 제공하는 자료 분석을 통해서 산출된 태풍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9시 슈퍼태풍 콩네이는 중심기압 927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130노트 강풍을 동반한 강한 4등급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풍속이 7노트, 초속 3.6m만 강해지면 최상위 5등급 태풍이 됩니다. 30일 9시 히마와리 구위성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중심 눈 주위에 분홍색이 나타나는 부분은 구름 온도가 영하 80도 이하입니다. 활발한 대륙 활동으로 폭우 구름의 키가 커졌기 때문에 구름 상층 온도가 대단히 낮아진 결과이며 이는 콩네이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열대 사이클론의 분류 기준이 되는 중심부근 최대 풍속 추이입니다. 콩네이는 초기에 발달 속도가 느렸으나 10월 28일 열대폭풍에서 10월 29일 2등급 태풍으로 발달했고 30일 오전 최대 풍속 130노트 강풍을 동반한 슈퍼태풍으로 빠르게 발달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포착한 태풍 영상으로 폭우구름이 성층권으로 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성층권에서는 날씨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은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인 건계면 고도까지 발달합니다. 하늘색 부분이 건계면 고도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태풍의 경우 폭우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해서 건계면을 지나 성층권 하부까지 솟아오릅니다. 10월 30일 15시 콩네이 중심 부근 대기 수직 상황을 나타내는 대기선도입니다. 적색 기온선이 꺾어지는 부분이 건계면 고도인데 150헥토파스칼 부근입니다. 그런데 폭우구름이 100헥토파스칼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기류가 관성으로 인해서 더 높은 고도까지 구름의 키가 커집니다. 10월 30일 21시 콩네이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대만을 향해서 시속 10km 속도로 북서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40km를 이동하는 셈입니다. 콩네이는 10월 31일 오후 3등급 태풍으로 대만에 상륙한 후에 약 10시간에 걸쳐 내륙을 지나는 동안 고산 지형과 마찰로 빠르게 약해집니다. 콩네이는 11월 1일 새벽 1등급 태풍으로 대만 해협에 진출한 후 북동으로 전형합니다. 이후 콩네이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겠고 11월 2일 새벽 상해 동쪽 해상까지 북상합니다. 콩네이가 상해 동쪽 해상에 도달하는 11월 2일 토요일 3시 250헥토파스칼 대륙권 상층부를 부는 바람입니다. 중국 남부를 부는 RTZ 기류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돌아 한반도로 올라옵니다. 강풍대는 홋카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붑니다. 이때부터 콩네이는 대한해협으로 부는 제트 기류에 끌리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이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2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콩네이가 제트 기류에 끌리면서 고층에서 폭우 구름이 함유된 추진기가 북동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시각 850헥토파스칼 고도를 부는 바람과 예상 강수량입니다. 동해 중부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겠고 특히 남해, 동해 남부, 서해 남부 순으로 강풍과 함께 악기상이 예상됩니다. 남해에 형성된 기압골로 기류가 수렴하면서 강수대가 만들어지고 충청과 영호남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겠고 남해안에서 폭우가 예상됩니다. GFS가 예상하는 6시간 강수량입니다. 11월 1일 밤부터 비가 시작되어 2일 새벽까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옵니다. 콩네이가 규슈에 접근하고 상륙하는 2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강수구역이 충청과 경북으로 확대됩니다. 콩네이가 규슈를 지나 혼수로 이동하는 2일 오후에 서쪽부터 비가 그치고 밤에는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콩네이가 완전히 멀어지는 3일 새벽 전국에서 비가 그치겠고 영동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모델들이 예상하는 콩네이의 진로입니다. 상해 동쪽 해상까지 진로는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후 예상 진로는 규슈 북부 해안부터 남부 해안까지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모델들이 예상하는 진로의 중간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합동태풍경보센터와 가장 비슷한 진로가 적색선으로 표시된 GFS의 예상 진로입니다. 10월 30일 9시 합동태풍경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11월 3일까지 5일 강도 예상에 실려드는 미디엄, 중간 수준입니다. 진로의 경우는 11월 2일 9시까지 하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해 지나가는 11월 2일 9시 이후 진로에 실려드는 로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상해 동부에서 규수와 혼수로 이어지는 진로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합동태풍경보센터와 가장 비슷하게 진로를 예상하는 GFS가 예상하는 11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6시간 예상 강수량입니다. 만일 콩네이가 예상 진로보다 북쪽으로 지나가면 폭우와 강풍이 강해질 것이고 남쪽으로 지나간다면 악기상의 정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콩네이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제트 기류와 주변 기압 배치입니다. 제트 기류를 보면 콩네이는 대한해협으로 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GFS와 ECMWF가 예상하는 해수면 기압 일기도를 보면 만주와 중국 북부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이 콩네이를 남쪽으로 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미세한 두 힘의 균형에서 어느 한쪽이 예상보다 강하거나 약하면 진로가 다소 변경되어 토요일을 전후로 날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어떤 경우에도 콩네이가 남해안에 근접해서 다가올 가능성은 없습니다.